이런 국면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제가 여러분께 그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그 내용 중에 기자들이 당선되기를 격려해줘서 참 고마웠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읽으면서 좀 당황했던 부분도 있는데,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자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글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쓴 글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쓴 망상 속의 소설이다. 지속적으로 저를 비열하게 공격하는 정치적 의도는 짐작이 간다. 왜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자,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글이 뭘까요? 지난 2019년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당대표와 원내 대표는 의원들을 압박해서 최전선에 내세웠고 지도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부를 만나면 의원들과 당원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경원 전 의원이 홍준표 시장의 저 글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글이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고 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된다.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까지도 홍준표 시장의 나경원 전 의원 저격, 또 홍준표 시장의 글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의 반박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 보면 대학 시절의 사적 관계를 아직도 착각해서 국가의 공무와 연결시키며 칭얼대는 모습 딱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비난하면서 매달리는 것은 대통령 측과 결별만 빨리 오게 만들 뿐이다. 뜬구름 같은 여론조사만 믿고 덤비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지난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부부가 오로지 출세의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곤란하다. 온갖 수단 동원해 남들은 한 자리도 벅찬 것을 부부 각자가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헛된 욕망을 향한 부창부수 자중했으면 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때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금수저 정치인들이 정말 싫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나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그 금수저 출신의 정치인들이 정말 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금수저 출신들이 위선과 내부 흔들기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들의 탐욕과 위선을 참고 볼 수가 없다. 이들과는 더 이상 같이 정치를 논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들이 지극히 싫다. 싫은 걸 좋은 척할 수는 없지 않나? 나는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부창부수 글에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부창부수 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부창부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자, 어떤 정치적 상황에 처해서 어느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좋다, 싫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SNS 공방전을 보면 이건 단순히 싫다는 차원을 넘어서 같은 정당에 있는 게 좀 신기하게 생각될 정도예요. 이게 악연이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2011년에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표 최고위원, 당대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승리했지만 이 선거 자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려운 선거에 내가 당을 위해 선당우사하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시각인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발언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 SNS 메시지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굉장한 기회를 줬는데 못 해냈다.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정 10년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는 굉장히 다른 인식을 2011년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때 어떤 내밀한 사건들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좀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요, 이 한나라당 시절 홍준표 시장이 2011년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대표가 돼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게 댓글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의원이 그때 연루가 됐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대표를 5개월 만에 그만두게 돼요. 야,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틀이긴 합니다만 사흘 동안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찾아봤더니 나경원 전 의원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대표에서 낙마하고 나서 그 자리 권한 대행을 나경원 전 의원이 사흘 동안 권한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황우여 전 대표가 또 권한 대행을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다음에 2012년 2월에 간판을 내리게 되죠.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되는데, 자,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걸 또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제 기억에 2008년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2000년, 2004년, 2008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서울시장을 무척 하고 싶어 해서 경선에도 아마 도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열린 보궐선거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갔다가 결과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를 하고, 그때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 다음 날인가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상이 지금 없더라고요. SBS에는. 그 당시 오고 갔던 말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거를 도와준 박근혜 전 대표 얘기도 해야죠 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더니 박근혜 전 대표도 애 많이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첫 발언을 하는데, 나경원 후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수고했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는 이야기인데, 이 푹 쉬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뭐 정치권을 떠나세요라는 의미 아니냐. 아마 기자들이 당시에 그런 해석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봤어요. 2017년 대선 촛불 집회,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 직후에 열린 대선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거의 곤두박질 쳐서 4%, 5% 한 자릿수였는데 결과는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2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홍준표 당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상당히 엇갈리는 그 평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홍준표 후보와 당시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 저희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 내내 샤이 보수 얘기를 했는데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보수가 우리를 쉐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임 보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정당이 완전 망가졌을 때 뭐 당사 헌납하고 천막 당사 받고 이런 어떤 반성의 정신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번 선거가 그나마 선방했다는 듯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은 복원한데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그래도 2등에서 보수 정당을 지켰다라고 홍준표 당시 후보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 당시에 선방했다는 듯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그해 12월에 나경원 의원이 또 홍준표
시장을 저격하는 이야기를 하나 했다. 저희가 또 찾아봤어요. 당내 개파 갈등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중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홍준표 사당화나 뭐 신박의 부활이나 이런 구도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뭐 다시 좀 당이 통합되고 지금 뭐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국면에서 이제 악연은 악연이다.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고 뭐 노선을 달리한다, 생각을 달리한다. 서로의 정치 여정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걸 나는 눈뜨고는 볼 수 없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 같죠. 예. 네. 계속 저렇게 예. SNS를 통해서 연일 비판하는, 저격하는 메시지 올리셨던 거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홍준표 시장만 알겠지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하게 승부를 겨뤘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구 하방하겠다 결정한 이후로는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 흔들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좀 엄호하는 메시지 등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내주고 있었어요.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좀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런 엄호 사격이 또 정부 측에서는 나름 큰 힘이 되었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을 돌이켜보면 홍준표 시장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당원들 기존 당심을 놓쳤던 것을 굉장히 좀 뼈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출범 이후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돕는 이미지, 내가 선당우사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후보를 돕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전통 당원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 큰 틀에서의 어떤 정무적인 전략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해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원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저런 어떤 악연을 이어온 정치인들 민주당에서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 이 되게 재밌는 예. 상황인 게 정치인들은 특히나 악연이 있다고 그걸 다 드러내고 감정 싸움처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예. 되게 위선적이다는 예. 이야기를 오히려 들을 만큼 되게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겉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동지와 같은 그 모습과 이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니까 사실 이렇게 옛날 것까지도 다 찾아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드는 판단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고 뭐 대선 후보의 모든 거를 거의 다 해보신 분이라서 저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전당대회에서 낙마시키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경원 이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정치 못하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뭔가 하시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막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 상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인신공격성 얘기는 정말 하나 했다가 반응도 보고 약간 이러면서 할 건데 정말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앞으로 이 씌워놓은 이 씨앗들이 계속 무럭무럭 커서 계속 이 나경원 의원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이 전략적인 뭔가 공격들을 하시는 거를 보고 이거 홍준표 시장이 정말 작정하고 이 나경원 의원을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저도 장철민 의원님 말씀에 일견 많이 동의가 되는 게요. 개인 감정이 아무리 있어도 제가 정치인분들 가까이서 보고 저도 현실 정치 해보니까 그 개인 감정 가지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절대 내지 않거든요. 이게 정무적으로 나름 치밀한 고민과 판단 끝에 누구를 칭찬하든 누구를 비판하든 하는 게 정치인의 본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다음 대선 경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이 우리 당 전통 지지층의 당심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정치인인데 과거의 관계 때문이든 무엇이든 다음 대선 경선에서
나를 도울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전통 당심을 많이 확보하고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그냥 불출마 정도가 아니라 조금 당심을 잃게 하는 것이 이 4년 뒤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 행보에 좀 유리하다라는 네.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강력한 공격을 했을까?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감정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의 이 두 의원의 뭐 정면 대치라고 할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뒤 대선에 홍준표 시장이 도전할 것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나경원 전 의원도 어쨌든 간에 보수 정치권에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여성 정치인 아니냐.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도 홍준표 시장의 이번 비판과 공격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다음 대선 전국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악영과 충돌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찾아봤더니 2021년인가는 두 사람이 또 함께 점심 식사인가를 하는 자리에 기자들이 또 가서 취재를 했던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충돌하다가도 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손을 잡는 것도 정치인데 과연 두 사람이 이 악연을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은 악연을 한번 끊고 다시 손을 잡게 될지 그것도 아마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치에서 3월 8일이죠? 네, 3월 8일입니다. 결선 투표를 만약에 대표 경선하게 된다면은 다시 또 3월 며칠인가요? 3월 12일에 3월 12일 결과가 나올 나오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말이죠.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어제 점심 식사를 함께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약속을 했다. 이런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청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지 아니면 뭐 영상 메시지 정도를 보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해 있었던 전당대회 때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있었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다 참석하고 연설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참석을 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연설을 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남은 1년 반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통일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례를 도시면서 내외 기빈. 자, 저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아주 직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저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전 정무수석이 당대표가 되죠, 아마. 네, 네. 예.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졌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어쨌든 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 뭐 윤석열 정부는 꼭 국민의힘 정부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당정 일체가 더더욱 중요한 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원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뭐 축하하는 것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과거처럼 전당대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거나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어떤 이 투표 절차가 남아 있다면
뭐 반윤이나 비윤을 내세우는 후보가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따질지 모르겠으나 모든 투표 절차가 그 이전 나흘 동안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로 다 종료가 됩니다. 3월 8일에는 결과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이 뭐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매번 남겼잖아요. 제가 그 영상 메시지를 한번 다 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민주당 전대 영상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촛불 정부다,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하나 되는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일체감을 가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왜 있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장 의원님 생각은 근데 어떠세요? 결선 투표 가게 되면 그날 정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투표를 것처럼? 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 이 전당대회 참석 얘기를 이 영상 메시지 얘기를 하셨는데 늘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할 때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위기나 국정 운영 이 상황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굉장히 사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이런 것들을 사실 하면서 참석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과정은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선거 개입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윤석열 당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면 그냥 윤석열 당이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거부감이나 비판 같은 것도 없이 그런 어떤 결정들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윤석열 당으로서의 그 종지부를 찍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당과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민주적인 어떤 권한 분산이라든가 관계 재정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굉장히 이 민주주의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말이죠.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지켜본 여당이 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뭐 특권이라고 할까요? 이 전당대회가 대표를 뽑는 것인데 야당은 그냥 대표 뽑으면 그 대표가 최고 지도부가 되는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다가 이제 당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원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당에서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여당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긴 해요. 그럼요. 대통령이 오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영상 메시지 보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또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또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긴 하는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자, 대통령이 이제 정파를 떠나서 초당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또 현실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고, 그러면 전당대회 가는 것만으로도 혹시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야? 지금 아마 그런 취지의 약간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그런 네. 이 역할과 효과가 나오죠. 네, 정확하게. 그런 효과를 네.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변? 저는 함께 정권을 창출해낸 당원들에게 우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부심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국정 운영이나 당 운영에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5년 민주당 시절 제가 야당 패널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 비판 하루에 수차례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축사나 영상 가지고 제가 비판한 적은 없어요. 저희 보수 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전당대회에 참석한 관행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 양 정당의 전통으로 정치의 한 풍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다행스럽게도 제가 문 전 대통령 축사를 비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간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트집 잡는 것은 너무나 옹색한 정치가 아닌가. 그리고 평당원이지만 양당 모두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1호 당원이 다른 당원들과 함께 국정 철학 공유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국정과 공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과 외연의 메시지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3월 8일에 대표가 확정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그 당원들
전체 당원이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2일은 전당대회가 똑같은 형태로 또 열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규모에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릴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3월 12일 결선 투표 그 자리에 또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뭐 대통령 일정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이기건 뭐 각자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가 각자 있겠지만 주요 주자들 전부 다 1차 과반하겠다고 지금 다 언론 인터뷰 하고 있잖아요. 예. 이왕이면 대통령 오시는 자리에서 당대표 선출돼서 함께 악수하는 게 국민들 당원들 보기 좋은 모양새이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 핵심 지지층 우리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정 지지율 매우 긍정하는 핵심 지지층이 또 여론조사에 별도로 다 포착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분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하시려던 그러니까 말씀.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을 안 하셨다고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이런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 전당대회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어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취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무에 완전히 개입하는 모습들, 뭐 룰이나 아니면 후보자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지 말지를 사실 개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태를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으로서의 전당대회가 되는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고 그 윤석열 당, 내가 당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사실 전 국민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와 지금 이 대통령과 이 민주정당, 뭐 여당도 당연히 민주정당이니까 그런 정당 사이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 와 그런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당 내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네. 정부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이 정당 내부의 민주성의 후퇴가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형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에게 이 질문 드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이른바 윤심이라는 뭐 주요 대표 주자들이 다 윤심 마케팅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특정 주자에게 가 있다. 윤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특정 주자를 못 나오게 했다거나 특정 주자를 밀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당무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정부를 창출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운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특정 후보와 가깝게 이 세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또 그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전대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왔을 때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해찬 전 대표 도와주고 지지했던 걸 가지고 문심이다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그건 이해찬 전 대표가 나름대로 축적해놓은 정치적 자산이고 지금 사실 김기현 의원 측에 많은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건 김기현 의원이 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면서 얻은 신뢰 자산이거든요. 저 역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뭐 장관님들도 만나고 많은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데 제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면서 얻은 신뢰 자산인데 그걸 가지고 뭐 불공정하다, 당무 개입이다 말하면 정치인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신뢰도 형성하지 말고 다 맨몸으로 정치하라? 이게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무 개입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고 그 또한 실력인 것이지 그게 문제라면 선거 왜 합니까? 정치 왜 합니까? 사람 더 많이 포섭하고 내 편 많이 만드는 게 정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예, 윤심 없다, 당무 개입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심 다만 없다, 당무 개입 없다. 외부에서 봤을 때, 예. 당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을 때 해임한다. 그리고 그 발언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사유석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뭐 이런 부분 갖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게 당무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앞에 부분들까지 다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 어떤 전당대회 룰 변경한 것도 예.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저도 패널로 많이 나왔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저희가 배제룰이다. 네, 한동안 김장연대에 대해서만 네. 또 계속 떠들지 않았습니까? 김장연대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나경원 이 전 의원 네.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 아주 압도적인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당대회 국면이 아니었더라도 안상훈 사회수석이 똑같이 브리핑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했다가 기사 나서 논란스러웠던 적이 예. 있는데 홍역을 많이 치렀거든요. 일주일 그다음 그 일주일 뒤에 출연했을 때 장희찬 이사장이 저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뭐 예, 예. 기사가 나면서 예. 지지자들의 항의 예, 문자도 예. 받고 했는데 그런 정책 혼선으로 회초리를 세게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의 정책 혼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기조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무 개입했다라고 전제하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요. 윤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무 개입이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객관적인 여러 정황 증거들로 봤을 때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소통이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더 받는가 그건 우리 당원과 현역 정치인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여당의 전당대회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